병실 침대 위에서 둘은 마지막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지은호의 품에서 영원히 눈을 감았죠. 바로 그 운명의 날로 돌아가 봅니다. 이지혁과 지은호가 연인이 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했어요. 아니, 행복할 거라고 믿었죠.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은호야, 오늘 저녁 맛있었지? 이지혁이 운전대를 잡으며 물었어요. 조수석에 앉은 지은호는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네, 선배.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엔 더 맛있는 데 데려갈게. 이지혁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죠. 저녁을 먹고 지은호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배,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지은호가 이지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뭐가 고마워? 우린 이제 연인인데. 이지혁이 한 손으로 지은호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이지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잡았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선배, 지은호가 이상함을 느끼고 이지혁을 쳐다봤죠. 이지혁이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선배,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 이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차가 휘청거렸습니다. 선배, 정신 차려요. 지은호가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잡았어요. 이지혁은 마지막 힘을 다해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운전석에서 쓰러졌죠. 선배, 지혁 선배, 심장마비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심장이 안 뛰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울음으로 떨렸어요. 구급대원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침착하세요. 지금 바로 심폐소생술 하셔야 합니다. 네. 지은호는 차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이지혁을 바닥에 눕혔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이지혁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넷. 지은호의 팔이 떨렸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선배, 제발 눈 떠요. 지은호의 눈물이 이지혁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선배, 얼마나 지났을까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어요. 전문적이고 빠른 손길로 이지혁을 응급처치했습니다. 환자분 심정지 상태입니다. 제세동기 준비. 제세동기를 가져왔죠. 충전 완료. 다들 떨어지세요. 찌릿. 이지혁의 몸이 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뛰지 않았어요. 다시. 찌릿. 또다시. 세 번째. 그제야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일단 살았지만 언제 다시 멈출지 모릅니다.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지은호는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이지혁의 손을 꼭 잡은 채로요. 선배,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지은호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병원 응급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각종 검사가 진행됐어요. 지은호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죠.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얼굴이 눈물범벅이 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어떻게 됐어요? 이지혁 씨는요? 지은호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일단 심장은 다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지은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언제 또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겁니다.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선배, 선배. 얼마 후 이지혁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어요. 병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고개를 돌리자 지은호가 보였어요. 의자에 앉아 이지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은호야. 이지혁의 목소리에 지은호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 깨어나셨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아픈 데 있어요?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이지혁은 미안했습니다. 너무나 미안했죠. 미안해, 은호야. 우리 이제 막 시작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선배. 선배 잘못 없어요. 지은호가 이지혁의 손을 볼에 갖다 댔습니다. 살아요. 내 곁을 떠나지 말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이지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살고 싶었던 겁니다. 은호야. 사랑해.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또다시 고였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선배. 그날 밤 병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지혁은 1인실에 입원했습니다. 각종 기계들이 이지혁의 몸에 연결돼 있었어요.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 소리를 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호야, 집에 가서 쉬어. 피곤할 텐데. 싫어요. 여기 있을 거예요. 지은호는 단호했습니다. 혹시라도 나 없이 선배 혼자 있다가 아프면 어떡해요.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은호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유난히 밝고 환한 달빛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이지혁의 손을 잡고 있었죠. 선배, 응? 무서워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배를 잃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무서워, 은호야.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너를 혼자 두고 가는 게 제일 무서워.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첫날 밤을 이렇게 보내는 커플은 아마 우리밖에 없을걸요? 지은호가 말했죠. 농담조로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지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게. 정말 특별한 커플이다, 우리. 맞아요. 정말 특별하죠. 그러고는 지은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지혁이 묻자 지은호가 침대로 올라왔어요. 은호야. 가만히 계세요, 선배. 움직이시면 안 돼요.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이지혁 옆에 누웠습니다. 좁은 병원 침대.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선배 혼자 두기 싫어서 그래요. 지은호가 이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어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병실 전체가 은은하게 빛났죠.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 누구의 심장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지혁의 것인지 지은호의 것인지. 아니, 둘의 심장이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지은호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은호야. 내 선배. 사랑해.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선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지혁이 천천히 지은호에게 입을 맞췄어요. 지은호도 이지혁을 안았습니다. 둘은 조심스럽게 간절하게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병실이라는 공간, 의료기기들의 소리, 하얀 침대 시트.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그들만의 첫날 밤. 아름답지만 슬픈, 간절하지만 절박한, 사랑스러우면서도 안타까운 그런 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운명이 찾아왔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어요. 이지혁도 지은호를 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이지혁의 심전도 모니터 소리가 변했어요. 삐삐삐. 규칙적이던 소리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삐삐. 이지혁이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으윽. 지은호가 화들짝 깼습니다. 선배, 선배, 왜 그러세요? 심장마비가 다시 온 겁니다. 이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은호야. 이지혁이 간신히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호는 울면서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환자가.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비켜주세요. 환자분 상태가 안 좋습니다. 간호사들이 지은호를 밀어냈어요. 의사가 이지혁을 살펴봤습니다. 심전도를 확인했죠. 준비하세요. 응급카트가 들어왔습니다. 은호야. 이지혁이 희미하게 지은호를 불렀어요. 지은호가 의료진 사이로 이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선배, 정신 차리세요. 선배. 이지혁이 지은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미소였습니다. 사랑해. 은호야. 그 말을 끝으로 이지혁의 눈이 감겼어요. 심전도 모니터에서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삐. 심장이 멈춘 겁니다. 제세동기.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찌릿. 이지혁의 몸이 튀어올랐어요. 하지만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찌릿. 다시 한번. 또다시.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의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망 시각 새벽 4시 27분. 지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선배. 이지혁이 떠난 겁니다. 그렇게 그 환했던 달빛 옆으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지혁은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이상철과 김다정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이상철은 완전히 살림꾼이 되었고 김다정은 매장 매니저로 승진했어요. 이수빈과 박성재는 결혼했습니다. 곧 첫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어요. 이지환과 박영란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영란가 그림을 그리고 이지환이 스토리를 쓰는 웹툰 작가 콤비였죠. 네이로 1위 웹툰을 연재 중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여전히 슈조이 회장으로 건재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카리스마는 여전했어요. 한우진은 미국에서 원하던 자유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그리고 고성이는 죗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요. 근데 지은호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지은호 역시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지오니즘 대표로, 밤에는 한 아이의 엄마로. 그렇습니다. 지은호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주말 아침, 혀가 준비 다 됐지?
지은호가 방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5살 된 아들이 침대에서 뛰어내렸어요. 네, 엄마. 아침부터 덤벙대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지은호가 아들을 안아 올렸어요. 으이구, 누구 닮아서 이렇게 힘이 넘쳐, 우리 아들.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아빠 닮았지. 지은호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맞아, 우리 혁이 완전 아빠 판박이다. 말하면서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 이름은 혁이. 이지혁의 혁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아빠 보러 가자. 지은호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이지혁의 기일이었어요. 어느새 5번째 기일입니다. 5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했어요. 이지혁이 내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있는 듯한 따뜻함. 그날 밤의 감촉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차를 몰았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혁이가 신나게 노래를 불렀어요. 엄마, 바다 가는 거지? 응, 우리 혁이. 아빠 보러 가는 거야. 첫날 밤을 보내던 그날, 축복처럼 아이가 생겼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임신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지혁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은호야, 정말 괜찮겠어?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 텐데. 괜찮아. 나 꼭 나을 거야. 선배가 준 선물이잖아. 지은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지혁의 아이를 반드시 지켜내기로요.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밤마다 우는 아기, 혼자 하는 육아, 회사 일과 병행, 힘들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이 손자를 많이 아껴줬어요. 이수빈이 자주 와서 도와줬습니다. 박영라도 틈날 때마다 찾아왔죠. 은호 언니, 우리가 있잖아요. 고마워. 지은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차가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지은호는 혁이의 손을 잡고 방파제를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죽으면 할머니처럼 바다에 뿌려줘. 그리고 한 번씩 바다에 오면 날 생각해줘. 이지혁의 마지막 바람이었어요. 지은호는 그 바람대로 해줬습니다. 바다짱. 이지혁의 유골을 바다에 뿌렸죠. 이렇게 가끔 아들 혁이랑 바다를 보러 왔습니다. 이지혁을 보러 오는 거예요. 혁이는 오랜만에 온 바다에 신이 났습니다. 엄마, 저기 배 떠. 그러네, 우리 혁이. 예쁘지? 혁이가 바다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아빠, 안녕. 그런 혁이의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혁이는 아빠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어? 저 바다에 있어. 우리 혁이 지켜보고 있어. 혁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언제 오는데? 아빠는 못 와. 하지만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호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에 올 때마다 울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울면 이지혁이 슬퍼할 테니까요. 지혁 선배, 잘 지내요? 지은호가 바다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우리 혁이 많이 컸죠? 완전 선배 닮았어요. 바람이 지은호의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선배가 남겨준 소중한 우리 아이. 잘 키울게요. 지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줄 거라 믿어요. 혁이가 지은호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조개 껍데기 주웠어. 와, 우리 혁이 대단한데?
지은호가 혁이를 안아 올렸어요. 이지혁은 떠났지만 혁이가 남았습니다. 함께 살아갈 겁니다. 사랑해요, 지혁 선배. 지은호가 마지막으로 바다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편 그 시각, 교도소 안, 고성이는 좁고 더러운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6명이 함께 쓰는 방이었어요. 화장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벽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은 끈적끈적했죠. 야, 고성이. 내 차례야. 화장실 청소해. 같은 방 수감자가 고성이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고성이는 고개를 숙이고 청소 도구를 들었어요.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고성이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더러운 화장실을 청소하고 형편없는 밥을 먹고 있었죠. 빨리 안 해? 느려 터졌네. 죄송합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분노와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모두 잠들었어요. 고성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곧 출소였습니다. 징역 5년. 모범수로 지내며 형기를 채웠어요. 이제 한 달만 더 있으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고성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살고 있어. 나만 이 지옥에 갇혀 있었어. 그런데 그때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은호. 고성이는 베개 밑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몰래 적어둔 노트였어요. 지은호, 지오니즘 대표, 아들 있음, 혼자 키움. 고성이가 지은호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가장 만만한 타깃.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자.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혼자죠. 너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고성이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섬뜩한 미소였어요. 5년 동안 계획했습니다. 어떻게 복수할지, 어떻게 되갚아줄지. 나만 불행할 순 없어. 지은호, 너도 똑같이 고통받아야 해. 고성이는 노트를 다시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한 달 후면 시작입니다. 복수가. 이지혁은 지은호의 품에서 마지막 사랑을 나눈 뒤 세상을 떠났고 5년이 지난 지금 지은호는 아들 혁이와 함께 이지혁을 가슴에 품은 채 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고성이는 어떤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만만한 타깃, 지은호를 다시 공격하려는 걸까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지은호를 어떻게 괴롭힐 계획일까요? 과연 지은호와 혁이의 평화로운 일상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